네, 안녕하십니까. 정승훈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입법에 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의 개념과 관련하여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 집행을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행정청의 결정에 대해서 법효과가 발생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행정입법은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입니다. 법률을 제정하는 행위는 구체적 사실에 대한 법 집행이라기보다는 법 집행의 기준을 정립하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행정입법은 처분이 되는 경우가 극히 예외적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판례에 나타난 처분의 개념에서 처분은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집행행위의 기준이 되는 입법행위, 국회의 입법행위 뿐 말고 국회의 입법행위의 위임을 받아서 제정되는 행정입법 행위는 원칙적으로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 시간에 처분과 행정이 사실행위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행정입법에 관해서 살펴보도록 하는데, 행정입법은 원칙적으로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행정입법도 아주 예외적인 경우 처분에 해당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처분에 해당돼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이 기타 나머지 영역은 어떻게 되느냐 하는 문제가 있는데, 나머지 영역은 공권력의 행사이기 때문에 헌법소원의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기준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영역과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 그러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영역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행정입법은 국회에서 제정하는 형식적인 법률 위에 행정부에서 제정하는 형식을 행정입법이라고 합니다. 현행 헌법에서는 법규명령과 관련해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그 다음에 자치규범으로서 조례, 규칙 등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법규명령이라는 것은 법적 효력을 가진 경우입니다. 거기에 반해서 행정규칙 형식은 우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는 양식입니다. 예규, 고시, 통첩 등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규명령은 재판규범이나 국민을 구속하는 규범이 됩니다. 그러나 이 행정규칙은 행정청만을 구속할 뿐 국민이나 법원은 구속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행정규칙 형식 중에서도 예외적으로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를 법령 보충적 행정규칙 또는 행정규칙의 형식이지만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질 때서 행정규칙의 형식인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 이렇게 불리우고 있고, 한편 법규명령의 형식이지만
법규 명령으로서의 효력,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행정규칙의 효력을 가진 법규 명령 형식의 행정규칙, 이런 경우는 제재적 행정처분의 기준을 정한 불령에서 나타납니다. 앞에서 봤듯이 처분이 되지 않는 경우는 권리구제형 헌법소원인 공권력의 행사에 포함됩니다. 권리구제형 헌법소원도 취소소송의 구조와 동일합니다. 대상에서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취소소송은 처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청구인 능력, 청구인 적격, 원고 적격과 관련해서는 취소소송에는 법률상 이익으로 규정하고 있지만은 청구인 적격과 관련해서는 기본권 침해 관련성, 기본권 관련성, 그 다음에 그 기본권 침해가 특별히 법적 관련성을 가져야 됩니다. 자기 관련성, 현재 관련성, 직접 관련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피청구인 적격이 요구된 경우가 있고, 권리 보호 이익, 심판의 이익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소송에서 협의의 소위, 청구기간은 취소소송에서는 제소기간, 취소소송에서는 필요적 행정심판 정치주의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보충성의 원칙, 그래서 취소소송이 되지 않는 제외 영역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본안에서는 헌법소원은 위헌입니다. 그러나 취소소송에서는 처분의 위법이 됩니다. 자,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예외적으로 처분성이 인정되어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형식과 관련해서 법규명령 형식입니다. 대통령령은 시행령으로, 부령, 총리령은 시행규칙으로 통상 나타나는데 법규명령 형식인 경우에는 통상 시행령 같은 경우는 거의 모두 법규성이 인정됩니다. 따라서 처분성만 고려하게 되고, 그러나 시행규칙인 경우 예외적으로 안 되는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는 형식이 행정규칙 형식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이어서 통상 법규성이 없기 때문에 여기 보시는 대상이 되지 않지만은 예외적으로 법령 보충적인 행정규칙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법규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더 나아가서 처분성이 있으면은 취소소송의 대상이 됩니다. 본안은 위법입니다. 위법과 관련해서 입법재량이 있기 때문에 입법재량과 관련해서 통상 재정상 한계를 준수하였느냐가 문제됩니다. 한편 헌법에서는 위헌입니다. 위헌과 관련해서는 헌법에서는 법률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법률이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면 수권상의 한계가 문제가 되고, 그 밑에 있는 법규명령은 행정입법은 재정상의 한계가 문제가 됩니다. 두 가지 모두 헌법소원에서는 다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법률유보의 원칙과 관련해서 헌법소원의 경우 법률의 위헌, 위임한 수권한 법률의 위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위임 범위와 관련해서 위임 형식과 관련해서 위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입법부는 국회에 속한다는 헌법 40조와 법률 전속사항이 규정된 경우, 국적 같은 경우, 조세, 법률주의와 관련해서 이런 경우 위임 범위를 일탈하면 법률의 위헌입니다. 더 나아가서 헌법 75조, 95조, 108조, 113조, 114조의 구체적 범위를 정해서 위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않은 포괄위임회 같은 경우는 위헌입니다. 더 나아가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 규칙 등으로 해야 됩니다.
한편 법규명령 행정입법입니다. 행정입법과 관련해서 위헌이나 위법이 다퉈질 수 있습니다. 이거는 취소소송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취소소송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재정 범위와 재정 형식이 문제입니다. 재정 범위와 관련해서는 위임 입법이기 때문에 위임 범위 내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되는데 일탈하게 되면 위헌이 됩니다. 그 다음에 위임 재량 범위 내에서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비례 평등 원칙이 주로 문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상위법, 다른 상위법을 위반하면 위법이 됩니다. 한편 형식과 관련해서는 조문이 명확해야 되고 포괄 재위임을 하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 행정입법이 처분성을 가지고 바로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는가와 관련된 판단 기준은 대부분은 구체적인 집행행위에 의하여 비로소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는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화재보호법상 시행규칙에 따른 문화재 보호구역 내에 일정 거리 내에서 현상 변경 허용 기준 고시, 이거는 경기도지사의 결정에 따라서 고시에 따른 결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 고시 자체를 다투는 것은 안 됩니다. 취소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각하됩니다. 행정입법 부작위와 관련해서는 전체적으로 신청 그리고 규정 다 안 됩니다. 따라서 행정입법 부작위는 취소소송이나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 거부처분 취소소송 다 안 됩니다. 전부 헌법 소원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처분성이 긍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구체적인 집행행위 계획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에 대하여 구체적인 효과가 발생하여 특정한 권리 의무를 형성하게 하는 경우입니다. 동일 분교를 폐지하는 조례, 직접 조례에서 바로 폐지가 되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향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 그 다음에 약제, 급여, 비급여 목록 및 급여 상환 금액 보건복지부 고시 전부 다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요 밑에 두 개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보험제도와 관련해서 보험가입자가 공단에 보험급여를 내면은 보험가입자는 위안기관 병원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한 요양기관은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를 하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그 청구 내용에 대해서 통보를 해주고 지급을 여기다 하라고 하면 건강보험공단에서 돈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심사평가 기준과 관련해서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정을 해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합니다. 따라서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요양급여 비용 청구를 한 걸 삭감을 하는 경우 이거는 삭감 처분이 되어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러한 심사평가 기준을 정한 이 고시 자체를 소송을 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기준을 정한 이에 대해서 과거에는 행정입법으로서 안 된다 각하를 했다가 최근에 대상 처분성이 있다 해서 취소소송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어떤 고시가 일반 추상적인 성격을 가질 때는 법규명령 행정규칙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다른 집행행위에 매개 없이 그 자체로서 직접 국민의 구체적인 권리 의무나 법률 관계를 규율하는 성격을 가질 때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향정신병 치료제 요양급여 인정에 관한 보건복지부 고시는 불특정 향정신병 치료제 일반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특정 제약회사의 특정 의약품을 규율 대상으로 하는 점,
의사에 대해 특정 의약품을 처방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기준을 제시하면서 만일 그와 같은 처방 기준에 따지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하여 약제 비용을 보험급여로 청구할 수 없고 환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구할 수 있게 한 점에 비추어 다른 집행행위 매개 없이 제약회사, 요양기관, 환자, 국민보험공단 사이 법률관계를 직접 규율하는 성격을 가졌다. 그래서 처분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형태가 고시이기 때문에 행정규칙 형식입니다. 행정규칙 형식인데 행정규칙의 형식이고 이 고시는 법률과 시행령에 의해서 고시로 제정하도록 위임이 되었고 이에 따라서 만들어진 고시이기 때문에 법령 보충적 고시 또는 행정규칙 형식의 법규명령, 법규명령의 효력을 가진 행정규칙으로 해석됩니다. 이에 대해서 일반 처분이다라고는 학설 견해도 있는데 우리 대부분 판례는 위에 살펴본 바와 같이 행정입법의 한 종류인데 그 중에 처분성이 인정된다 라고 분명히 판시하고 있습니다. 기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 41조에 요양은 이렇게 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양급여와 관련해서 범위, 절차, 방법, 범위라든지 상황, 기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그 다음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서 대통령령에 따라서 달리 선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대통령령에 따라서 약제 치료에 관한 기준은 필요한 상황에서는 또 고시로 정한다. 다시 시행령에서 약제 치료제와 관련해서 여기 약제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렇게 고시로 정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에 따라서 보건복지부 고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21조, 그 다음에 양의 규칙, 규례 규칙, 시행규칙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해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건복지부 장관,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 금액표라는 보건복지부 고시가 발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별지는 신설한다. 2, 3은 변경한다. 4, 5는 삭제한다. 그래서 이런 경우를 삭제 처분이라 하기도 합니다. 삭제. 그래서 별표와 같으면은 신설되는 약품이 있습니다. 약품이고 그 다음에 상한 금액은 43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각종 문제와 관련해서 신설되는 약제와 금액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변경은 금액이 변경되는 겁니다. 해열 진통소염제 이전에 있었는데 이렇게 금액이 변경되어 있고 업체가 주식에서 유한생명과 제약사 이렇게 나타납니다. 제약사를 원고적격에서 제약사들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원고적격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삭제된 경우입니다. 여기다가 히스타민제 이런 제품에 관련해서 주식에서 비시월드 제약사가 만든 이런 제품을 옛날에 215원인데 요거를 급여 목록에서 삭제했습니다. 따라서 약제를 처방을 하게 되면은 그 공단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건 변경, 삭제, 신설에 대해서 전부 직접 기준이지만 이 고시에 대해서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통상 약가 소송이라고도 합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